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최근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강의 들었었는데, 원래 이제 그 대북 전단 살포, 특히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법을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괴상한 논리를 동원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풍선 같은 것을 마치 수송 기계로 의제를 해가지고 풍선을 수송 기구로 기계로 간주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송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아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풍선은 절대 수송 기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향 입장을 전환시켜가지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손대지는 않고 그냥 남북관계 발전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살포를 금지하는 그와 같은 규정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말하면 본인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이건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처벌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법, 이걸 개정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지난 12월 14일 꼭 일주일 전이죠. 지난 12월 14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을 남북관계 발전법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과정을 보면 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된 게,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그것이 제정이 된 게 2006년입니다. 2006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노무현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남북 교류를 추진했었죠. 뭐 14남 남북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이걸 추진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 발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남북 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에 제정되고, 그리고 2014년에 또 개정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죠. 그때 한번 개정이 되고, 그리고 다시 2018년에 다시 개정이 되고, 또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남북 관계 발전법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 그 뭐 이미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여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그 전단살포에 대해서 그걸 위반했을 때는, 전단살포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가하는 그런 내용의 법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법은 이제 공포 즉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남북관계발전법 이 전단살포 금지 규정, 이 규정은 형벌이 어떻게 되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굉장히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형벌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 근데 전달살포하더라도 그냥 경범죄 처벌법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굉장히 중한 형벌이 부과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중형이 부과되는 그런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내용 알아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때 지난번에 그 남북교류 협력교육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이제 이 그 남북교류발전법 개정안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의 아들이죠. 김홍걸 의원이 6월 16일에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이 6월 30일에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두 법안을 보안심사소위원회에 보냈는데, 그때 보안심사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이 2개의 개정안이 있는데, 이 2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대한법률안을 그 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죠. 외교통일위원회가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해가지고 대한법률안을 발의하기로 그렇게 보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심사와 체계심사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바로 이제 뭐냐면 본회의에서 12월 14일 날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국민의힘당이 표결에 아예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2월 13일 이 결정이 돼서 12월 14일에 표결이 될 때 187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187명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국회의원에 대한 약간의 강압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하여튼간에 투표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 남북관계발전법이 통과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사실은 물론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가 작다는 이유로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사실 본회의를 저지시키거나 이렇게 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런 필리버스터, 그죠? 무제한 토론, 그거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의힘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이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실제로 형벌의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래 남북관계발전법에는 엄격한 그 형벌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범죄와 행벌이 어떤 것이고 그 범죄와 행벌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형벌을 부과하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이 죄행법정주의 때문에 그 범죄와 형벌, 특히 범죄에 사용되는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개정안에,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정규직이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는지,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의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전단이라는 게 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살포, 이 두 가지 의미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전단은 아시죠? 우리 당에서도 당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많이 배포를 하죠. 근데 전단지는 일반적으로 홍보 목적, 홍보는 꼭 뭐 상업적 홍보뿐만 아니고 정식인 홍보, 심지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홍보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홍보 목적으로 낱장, 한 장이죠. 낱장으로 제정된 그 문서를 말합니다. 전단지라는 게. 사실은 지금 뭐 아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당에서 이번에 발표한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앞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얼마나 불법이고 거짓인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명하는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 뒷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10대 악행과 10대 악법 이걸 규정하고 있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요게 전단입니다. 요게 전단. 그러니까 보통 전단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법적인 용어는 전단입니다. 전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낱장으로 된 홍보물, 인쇄 홍보물이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단 또는 전단지라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 남북 관계 발전법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전단을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등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을 그냥 전단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단 등이라 하면 전단, 전단지죠. 전단. 그다음 물품도 전단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품을 어떻게 했냐면 광고 선전물, 그리고 인쇄물. 그래서 광고 선전물과 인쇄물이 전단하고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문제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하여튼 다 이게 전단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쇄물. 그 인쇄물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여기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건 한 장으로 된 것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한 장으로 된 것만이 아니고 인쇄물 같은 경우는 우리 당보처럼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인쇄물.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잘 아시는 USB입니다. USB. 이 보조 기억 장치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고도, 그러니까 홍보 선전물, 광고 선전물, 인쇄물, 보조 기억 장치, 기타 등등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단, 물품. 자, 이것이 전단 등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금전입니다. 금전. 이 금전, 뭐,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우리 탈북자 단체 같은 데서 풍선을 통해서 북한에 전단지를 살포할 때 그때 1달러짜리 지폐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달러. 뭐 대한민국 원화 같은 경우는 통용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1달러짜리 지폐를 넣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염두에 두고 금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금전이라는 말. 그래서 달러 가치가 북한에서 통용이 되니까 그 달러 가치를 보내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 밖에 재산상 이익도 전단 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재산상 이익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뭐 경우에 따라서 의복 같은 거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전부 재산상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단 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좁은 의미의 옛날 뭐 전단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물품들, 금전,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전부 포함시켜서 이걸 살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 품목들이 바로 전단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뭐 전면적으로 다 통제하겠다는 거죠. 북한이 날아가는 뭐 전단지뿐만 아니고 1달러짜리 화폐뿐만 아니고 하여튼 북한에서 실화하는 것이면 모조리 하여튼 전단 등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살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은 의미가 분명하지만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 또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북한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규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북한 눈치를 보고 북한의 실효한 물품은 이 법 규정으로 전부 금지하겠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북한의 눈치를 철저히 보는, 또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하여튼 처벌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뭐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완전 주권 포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행위를 처벌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 용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살포라는 말도 좀 재밌는데, 살포라 하면 선전, 증여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그래서 1달러짜리를 공짜로 주는 거, 이게 이제 증여인데,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이때는 제3국을 통해서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여튼 선전이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여한 어떤 목적으로든 간에 하여튼 전단 등이라고 해서 앞에 설명드렸죠. 그죠? 그 전단하고 물품, 금전, 재산, 이것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이게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이게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이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 전단지 같은 경우는 특정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죠. 바람 방향에 따라서는 이 풍선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가지고는 풍선을 이용해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게 처벌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의 어떤 사람이 북한의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교류협력인데,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북한에서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죠. 굉장히 불특정 다수인이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남북관계발전법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배부한다는 것은 사실 뭐 풍선 보내서 불특정 다수인이 받아올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배부하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문제,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이것도 살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보느냐 안 받아보느냐, 불특정 다수인이 받아보느냐 안 받아보느냐 관계없이, 그러니까 북한으로 이동시키면, 휴전선 넘어서 북한으로 이동시키면 바로 이게 살포가 되는 겁니다. 처벌의 범위를 굉장히, 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시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해 주는 것도 살포지만, 단순히 북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 살포 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포괄적인 행위들을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바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요 정의에 관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5호 제6호에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이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나와요? 그 뒷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참 뒷부분입니다. 그 남북 관계발전법 제24조에 보면 금지 행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 행위가. 자, 그래서 그 24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자, 다음 각 호를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해가지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위를. 자, 그럼 뭘 하지 마냐? 첫 번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입니다. 자, 군사분계선은 민간인 통제선을 이북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민통선 이북 지역을 말하는데, 하여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살포하는 게 아니죠. 북한적으로 살포하는 게 아니죠.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심리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대북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 간에 적대 국가에 대해서는 심리전, 선전전을 하죠. 그건 주권국가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대북 방송을 확성기 방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건 주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죠. 그래서 어떻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행위, 이것이 일단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매개물 게시 행위. 시각 매개물 게시 행위 같은 건 선전물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게시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남한 지역에 게시하는 겁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광고탁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광고탁 같은 것을 게시하는 거. 우리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보통 애기 몸 같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각 매개물 게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각 매개물. 그래서 하여튼 크리스마스 트리 심지어 국기 개항하는 것도 문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갈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전물 같은 것을 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을 북측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땅에 대한민국 땅에 게시하는 것, 이걸 처벌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전 또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것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국기 개항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 이렇게 방송 시절 같은 거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 사람도 보도를 하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확성기 방송도 하지 말고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선전물도 게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터무니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호는 더 재밌습니다. 3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단 등 살포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단 등 살포행위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이란 말이 표현이 없습니다. 확성기 방송 행위라든지 시각 매개물 게시 행위는 하여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또는 시각 매개물 게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단능 살포에서 행위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역에서 군사분계선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북한에 대해서 살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서울에서 그 그 풍속과 풍향을 고려해 가지고 북한에 근데 풍선을 날리는 것도 살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가 그냥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살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건 정말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건 바로 이제 헌법상의 중요한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북한으로 근데 뭐 부선을 보낼 수 있는 건데 정부이 근데 그것도 못하게 막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물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를 이 세 가지 행위, 확성기 방송 행위하고 그 다음에 시각 매개물 게시 행위 그리고 전단 등 살포 행위 요 세 개를 해가지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 자체는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행위는 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네 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는 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느냐 위해를 끼쳤느냐 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나 이게 안 따질 겁니다. 무조건 이 세 가지 행위를 하면 무조건 이 법률 위반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해서 기소할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그 구성 요건은 어떻게 있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 또는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 그런데 지난번에 남북 교류 협력국 그 문제점 말씀드릴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논리적 그 비약, 논리적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전단 살포를 예를 들면 전단 살포를 해서 북한은 날아가죠. 그 전단 살포 행위 자체는 사실은 뭐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무런 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다거나 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뭘 상징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전단을 살포했을 때 풍선을 날렸을 때 북한에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은 북한에 있는데 전단 살포 행위를 일종의 북한의 공격을 유발한 행위로 보고 그래서 우리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전단 살포를. 근데 이건 명백히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건 북한이 전단 살포에서 공격을 한 것은 북한이 도발 행위, 침략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할 때 풍선을 날렸을 때 북한이 공격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원점 타격, 북한에 공격을 한 북한에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다시는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해오지 못하도록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대북 전단 살포하면 북한이 공격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또 그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금지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즉 실제로 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또는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처벌하려면 당연히 뭘 처벌해야겠습니까?
바로 북한을 처벌해야 되겠죠. 그 위험을 발생시킨 그 주체가 바로 북한이니까. 근데 대북 전단 살포한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완전히 논리적으로 완전 어떻게 보면 논리 비약 정도가 아니고 이거 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쪽에 벗어난 거죠. 완전히 벗어난 거죠.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내 표현활동입니다. 표현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개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또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북한에 그런 도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응징을 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활동을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인 거죠. 근데 문재인 좌파 독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기분 나빠하는 일을 왜 했냐는 거죠. 왜 전단 살포를 해서 북한이 기분 나쁘게 했냐. 이거 아시겠지만은 이 남북 교류 그것도 그렇고 남북관계 발전법 해가지고 이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건 원래 6월 4일에 김여정이라는 김정은이 동생이 있죠. 김여정이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 대북 전단이 날아오니까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6월 4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올해 6월 4일에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 금지법 또는 처벌법 만들어라. 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김홍일 의원이 이 남북 관계발전법을 발의한 게 6월 16일입니다. 6월 4일에 김여정이가 한 말 하니까 2주일도 안 돼서 보름도 안 돼가지고 6월 16일에 이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둘 다 채 한 달도 안 돼서 김여정이가 바로 대북 전단금지법 만들어라고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국회의원 2명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 발전법 이 규정, 전단 살포 금지 규정, 또 처벌 규정, 이 규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붙인 이름이죠. 야당에서도 붙이기로 했는데, 이건 김여정 말 따라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법안 발의하고, 원래가 가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의 발의하고 의결 과정, 이 과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북한의 실현 행위는 하나도 하지 말도록 전부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내용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북한에 사실은 넘긴 거나 다름없는, 북한에 바로 주권을 양도한 거나 다름없는, 정말 이게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입법 절차나 내용적으로 볼 때 주권을 사실 포기하는 것, 양도하는 것,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주권자인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겠다. 특히 지금 지옥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달러짜리 지폐,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지 같은 것을 배포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언젠가는 또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 전단살포를 금지한 겁니다. 그 제가 그 제목을, 오늘 썸네일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대북 전단살포를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압살하는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압살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측면뿐만 아니고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대북 전단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 전단을 받아보면서, 아, 북한 시장이 이렇구나. 이제 북한 체제, 김정은 세습 전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뜨리고 우리가 해방될 날이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단은 안 되고 1달러짜리 집회도 안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문재인 좌파 독재권인 그냥 보내주는 거, 그것도 뭐 대부분 다 유엔 제재 때문에 막혀 있긴 하지만 보내주는 것만, 즉 북한이 싫어하지 않는 건 받겠다는 거죠. 그럼 김정은에게는 문재인 정권이 보내주는 물품 등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알고 싶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다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주민을 압살한다고 했습니다. 숨도 못 쉬게 하고 있는 그런 악법이 바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럼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이 전단살포는 기본적으로 표현 활동에 속합니다. 표현 활동에. 근데 표현의 자유는 뭐 우리도 정당 생활을 하면서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문화업조처럼 사실 받들고 있는 그 헌법적 가치고 기본권이죠. 근데 표현의 자유는 어떤 국가에서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 최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을 보면, 미국 헌법은 원래 이제 헌법 조항이 그 뒤에 이제 새로 이제 수정 조항이라고 하는데, 개정하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합니다. 한 조항을 더 추가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추가한 것을 수정 1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한 조항을 수정 2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원래 있던 헌법 조문에다가 제일 첫 번째로, 추가된 수정 조항이 바로 뭐냐.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청원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네. 그 수정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판단이 사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근데 이건, 이 남북관계발전법은 이 전단살포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과도한 제한을 담고 있는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과도하게 표현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또 형벌이 너무 과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법이 없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보통 거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없고, 벌금 조금 받는 정도, 이 정도로 보통 그칩니다. 구류나 아주 소액의 벌금, 이 정도로 그치는 거죠. 그런데 이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하는 행위, 즉 전단살포 행위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죠. 원래 정당한 합법적인 표현 활동이죠. 근데 그것을 기괴한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북한이 도발하니까 그걸 범죄로 만들고 거기다가 또 엄청난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벌의 적정성 원칙이라고 하는 죄행법정주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범죄가 가벼우면 형벌도 가벼운 형벌 주고, 그러나 범죄가 아주 중한 범죄이면 그 형벌도 중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이게 형벌의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적정성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경범죄로 구류나 소에게 벌금을 물리면 되는 그런 행위를, 사실 그것도 사실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죠. 표현활동인데. 하여튼 그런데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한 표현활동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주 중대한 범죄로 취급해서 중형을 부과한다. 이건 형법의 기본인 형벌의 적정성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하면 이게 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헌법 원칙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 바로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 법률 조항들은 실제로 굉장히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아마 헌법소원 같은 게 제기되면 심각한 논란들이 아마 벌어질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당연히 위헌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고 또 형벌의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때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이건 위헌이고 무효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법기관들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전부 좌파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런 판결 또는 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짐작할 수 있죠. 하여튼간에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엄격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이런 법률들은 전부 헌법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 무효가 돼야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사실은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형벌의 적정성 원칙 위반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노리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실형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문제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위하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부학에서 말하는 급존 효과입니다. 급존 효과. 3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 규정 자체만 보더라도 야 내가 잘못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겠다. 그래서 서로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 자체만으로도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예컨대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예컨대 살포행위를 했을 때 전난 살포행위를 했을 때 실제로 벌금 100만 원 나온다. 그렇게 예상보다 크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누구나 내가 좀 잘못 걸리면 재판부 잘못 만나면 3천만 원까지 또 심지어 징역 3년까지 내가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북 인권단체들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위축 효과 이걸 노리고 이런 중벌조항을 넣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하나 다 말씀드릴 건 지금 이 남북관계발전법 이 대북전단 금지법 금지 규정이 이제 통과된 게 국제사회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톰 렌턴스 인권위원회라는 초당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규정에 대해서 청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외에서도, 미국 외뿐만 아니고 영국 외에서도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문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영국 외에서도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에서도 이건 유엔에도 그 AB 규약이 있습니다. AB 규약이 있는데 우리도 유엔 가입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건 A 규약 위반입니다. A 규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A 규약 위반으로 유엔에서도 근데 이에 대해서 이 결의안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건 대북 인권 결의안 같은 건 많이 봤죠. 근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전단 살포 금지법 이 규정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나 유엔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허영이라는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김일성이한테 주권 다 갖다 바쳐놓고는, 김일성이 말 한마디에 이 법률 제정해놓고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엔에서 이게 심각한 인권 침해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내정간섭이라고.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그 교수 그 신문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아시타비라고, 그건 새로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조어인데, 사서인데, 아시 나는 옳고 타비 나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그리고 우리 뭐 흔히 하는 용어 관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법 제정할 때 그 김정은 여동생에게 하명받고, 그래가 그것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법안 만들어 놓고 내정간섭, 주권, 문화를 염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조차도 주권 또 내정간섭, 이 북한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미국이나 영국 또 유엔 같은 우리가 가입된 당사국인 유엔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그게 내정간섭이라고 화를 냅니다. 정말 한심한 정권이죠. 이 정권 이렇게 제가 허영 대변인이 그렇게 좀 약간 히스테리카라는 반응을 보니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네, 국제사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내 내에서도 이 워낙 그 헌법에 위반되는 측면들이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자기들이 이 법을 어떤간에 강행 처리를 했지만, 오히려 강행 처리한 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수명을 더 당기는, 몰락을 더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자성자박이 될 것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북관계 발전, 법률의 내용은 간단한데, 하여튼 그 정의 규정하고 어떻게 금지되어 있는지, 어떤 거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그 국제사회 동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강의는 지금 요새 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여튼 재해를 발생시킨, 대행재해를 발생시킨 기업 처벌하는 법 만들어,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제가 일단 그 문제를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